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D 스케치 작업 공간, 이제 그 공간 내에서 투영이라는 기능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말이 좀 이상한 게 어눌어눌한 게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도 좀 약간 고민은 되는데 이걸 하는 게 맞는가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찍어볼게요. 일단 시작은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부품 제작 공간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 여기서 이제 2D 스케치 제작 공간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자, 2D 스케치 시작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일단 2D 스케치 제작 공간을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단축키로는 S죠. S 해가지고 내가 이제 2D 스케치를 할 평면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땐 꼭 저랑 같은 평면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크게 따라 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 X, Y 평면을 선택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 Y 평면을 이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2D 스케치 작업 공간으로 들어와서 이제 스케치 1이라는 스케치 피처가 하나 생성이 되고 저 스케치 피처 내에 2D 스케치를 하는 작업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진입하게. 자,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목깎이 텍스트, 지난 시간에 텍스트하고 점이죠. 텍스트하고 점 했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건 형상 투영이에요. 이 형상 투영을, 제가 이제 말을 좀 어눌어눌하게 한 게, 할까 말까? 지금 할까? 나중에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 형상 투영이라는 걸 지금 이 상태에서 못해요. 이게 2D 스케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형상이 모델링이 돼야지 가능한 게 형상 투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모델링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러는 건데, 제가 지금 모델링을 아직 하나도 얘기를 안 했잖아요. 여지껏 스케치만 그리고 있지.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한 거는 모델링을 하고 나중에 이쪽으로 돌아와서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좀 2D 스케치에 대한 거 얘기하면 스케치에 대한 거 다 얘기하고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좀 애매해지는 거죠. 예. 근데 어찌됐든 그냥 순서대로 그냥 저 스케치 안에 있는 기능들을 다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모델링을 이미 할 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혹시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똑같이 따라하면 될 수 있도록 좀 간단한 형태, 설명이 필요한 최소한의 간단한 형태와 그런 것만 가지고 할 테니까, 천천히 따라 하시면 돼요. 나 모델링 하나도 할 줄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왔는데, 스케치로 들어왔는데, 이게 먼저가 되면 안 돼요. 먼저가 되면 안 되고 형상이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스케치 1에서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마무리 누르고 빠져나갈게요. 마무리 누르고 빠져나가면 내가 스케치 안에다가 이제 아무것도 안 그렸다. 그러면 스케치를 안 쓴 거 아니야. 그쵸? 안 쓴 건데 얘는 인벤토리의 특징이 뭐냐면 스케치 안에다 아무것도 안 그려도 여기 스케치가 남아요. 네, 무조건. 내가 한번 스케치 작업 공간에 들어와서 마침이라고 누르고 나오면 스케치 1이라고 나오는데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케치 작업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투영되는 게 뭐냐면 원점이 투영이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원점이 하나가 남게 됩니다. 이 원점이라는 게 하나 남게 되니까 저 스케치를 없애질 않아요. 요거를 제가 굳이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인벤토를 좀 잘 못 다루시는 분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원점만 가지고 있는 스케치를 여러 개 만드세요. 자기가 스케치 한번 들어갔다가 이 스케치가 아닌가 보네 하고 빠져나오고 저 스케치 마침으로 빠져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스케치에 들어왔다가 취소를 하고 싶으면 컨트롤 Z로 취소하고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좀 차이를 보여드리면 제가 컨트롤 Z 여기서 한번 눌러볼게요. 컨트롤 Z 하면 다시 스케치 작업 공간 제가 마무리 누르고 빠져나온 거에서 다시 이제 이렇게 들어와 있죠. 마무리하기 전으로 돌아왔어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Z로 다시 빠져나가면 스케치 1이 없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스케치를 잘못 진입했어. 평면을 XY 평면을 선택해야 되는데 YZ 평면을 선택하고 들어왔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컨트롤 Z로 빠져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스케치가 안 남아요. 이 스케치 피처가 하나 남을 때마다 도면이 되게 지저분해지고 용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불필요한 스케치가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인벤트 자격 시험. 국내에는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ACU, ACP라는 시험이 있죠. 그 시험 빼고는
민간 자격으로 이제 한국 ATC 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매뉴팩처링 2급, 1급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프로그램 개발사가 주관을 하는 ACU, ACP를 해야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ACU, ACP 중에서 ACP는 이제 원래 옛날에는 국내에서도 가능했었는데, 요새는 정책이 바뀌어서 국내에서 불가능합니다. ACU하고 ACP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하면, ACU, ACP잖아요. 앞에 두 자리는 똑같아요. 뒷자리만 달라요. U는 유저의 U고요. P는 프로페셔널의 P입니다. 즉, ACU는 전문가, 그러니까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냥 사용만 할 줄 아는 사용자다. 라는 거고, ACP는 프로페셔널, 전문가다. 인벤터를 사용하는 전문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나눠지는 건데, 어쨌든 ACP는 국내에서 시험을 못 봅니다. 더 이상은. 옛날에는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못 보고, ACU는 볼 수 있는데, 뭐 이게 ACP를 국내에서 아직까지 볼 수 있다고 해도 저는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 조금 제가 이제 오토데스크 관련 업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ACU나 ACP는 그 시험의 내용 자체가 작업성 위주가 아니라 그냥 기능 위주입니다.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예요. 그래서 국내 업체들은 이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을 잘 다루느냐 못 다루느냐를 관심 있어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 취직할 때 참고 자료로 잘 인정을 안 해요. 만약에 내가 해외 취직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외에서는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공식적으로 발행을 한 거고 이 ACU, ACP는 국제 자격이다 보니까 인증을 해줘요. 인증을 해주는데 국내에서는 인증을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ACU, ACP 말 나온 김에 끝까지 얘기를 하면은 이 자격을 따실 분들은 이 자격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네, 유효기간이 있어요. 정확한 거는 이제 이거를 주관하는 데가 STK라는 데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검색하실 때 STK Edu로 검색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주관을 해요. 그래서 시험 신청이나 교육도 이제 STK Edu를 이용을 해서 이제 문의하시면 되는데, 이게 거기 가서 보면 아마 자격 유효기간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따고 있는 자격증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따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시험 봐야 돼.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당연히 응시료는 국내 민간 자격 시험보다 좀 비싼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종합해서 봤을 때 국내에서 취직을 하겠다 그러면 크게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비싸고 이게 기간도 지금 당장 취직할 게 아니면 지금 당장 도전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걸 딴다고 해도 국내에서 이 자격을 취급해주는 회사는 거의 없을 것이다.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요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그 능력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기준이 달라요. 외국 애들은 기능만 쓸 줄 알면 되지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국내 업체들은 그게 아니라 네가 이 기능을 얼마만큼 쓰든 어떻게 다루든 그건 상관없고 네가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줘. 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는 시험은 한국 ATC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매뉴팩처링 2급, 1급 뭐 이게 더 맞아요. 왜냐면 거기는 실제 도면이라는 결과물을 내는 것까지 그것까지 다 봐요. 단순히 기능을 쓸 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아니라 기능도 보고 기능도 적절하게 이 기능을 썼는가 안 썼는가도 보고 작업 방식도 적절하게 이제 구성을 했는가도 보고 거기에 더불어서 원하는 결과물을 제대로 뽑아냈느냐까지 이를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만약에 국내에서 인벤터 자격을 내가 인정받고 싶다. 그리고 이제 취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한국 ATC 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매뉴팩처링 2급, 1급을 보는 게 맞습니다. 뭐 같이 홍보하는 것처럼 되는데 홍보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국가 자격으로 인벤터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국가 자격 시험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국가 자격 시험은 그냥 3D라는 게 그냥 하나의 이미지로 뽑아가지고 결과물만 이미지 형태만 비슷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최적량만 비슷하면 그냥 합격이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3D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지표로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잘 다뤄서 그렇게 한 거지 아니면
어떻게 대충 그냥 얼추 그냥 모양만 맞춰가지고 그냥 간신히 해놓은 건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3D 소프트웨어를 다루는가라는 걸 전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지표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국가 자격은 2D 국한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큐넷에 바라는 건 이제 시험을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 2D 자격 시험하고 3D 시험 자격 시험하고 분리를 하고, 3D 그 모델링 파일이랑 그런 거 다 받아가지고 중간에 적절한 방식으로 모델링을 했는가 이런 걸 다 봐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결과물 이미지랑 최적감만 보고 제대로 했다 안 했다를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 자격은 3D 쪽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자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고 자료가 못한다. 그래서 큐레이터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자격증의 자격 그 시험의 형태를 좀 바꿔가지고 2D 영역과 3D 영역을 따로 나눠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또 얘기가 3000% 빠졌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이게 3000% 빠졌죠? 컨트롤 Z 취소하는 거 이거 얘기하다가 3000% 빠졌죠. 어쨌든 이제 이거 불필요한 이제 스케치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마침으로 아무것도 안 그랬는데 마침으로 빠져나가고 다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취소하실 때 스케치 취소하실 때는 컨트롤 Z로 취소하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 된 게 하나 필요하잖아요. 모델링 된 게 필요하니까 대충 모델링을 할 거예요. 어차피 이제 스케치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취소하는 거 설명하려고 제가 한번 빠져나왔는데, 자, 다시 한번 2D 스케치 시작을 할 겁니다. 일단은 필요한 형태 최소한의 거를 그릴 거고요. 자, 그래서 자, S 눌러주고, 자, 이번에 선택할 거는 X, Y 평면이 아니라 요거는 저랑 똑같은 평면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쭉 내려와가지고 지금 보면 요게 이제 XZ 평면이죠. XZ 평면. 여기 글자가 이제 여기 써 있죠. 이쪽에. 이쪽에. 그래서 이제 평면에 해당하는 XZ 평면을 선택을 할 겁니다. XZ 평면을 선택했을 때 조금 안 좋은 건 여기 보면 뷰큐 보면 평면도가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어요. 근데 전 이 상태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롤 버튼을 눌러가지고 평면도가 똑바로 되게 이렇게 딱 롤을 한번 시켜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리는 건 간단하게 직사각형 그릴 거예요. 그래서 직사각형은 지금 기본으로 나와 있는 2점 직사각형을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단축키는 없으니까 이 아이콘에다 마우스 갖다 대시고 클릭을 해서 2점 직사각형을 할 거고, 자, 시작점은 여기 있는 원점을 찍어줄 거예요. 그래서 원점에다가 노란색 원점에다 마우스를 딱 갖다 대면 녹색으로 바뀌고, 녹색으로 바뀌는 순간 마우스로 클릭.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뺄 거죠. 자, 크기는 100에 100짜리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100 펩 100 엔터. 그래서 100에 100짜리를 이렇게 하나 그려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선을 해줄게요. 선은 이제 마우스 여기 갖다 대서 이제 선이라는 아이콘을 이제 클릭해서 실행해도 되는데, 선 같은 경우는 단축키 L이 있죠. 이건 앞에서 배운 거니까. 그래서 L 눌러가지고 단축키를 띄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갖다 대시면 어디 갖다 대까? 요 아래쪽으로 할게요. 아래쪽으로 하는데 정중앙에 하면 저렇게 녹색 표시가 나오죠. 저게 이제 정가운데 중간이라는 건데, 저는 지금 중간으로 딱 걸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좀 띄워줄게요. 이렇게 띄워주고 형상을 클릭.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직하게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상태도 좀 아시는 게 좋은데, 여기 이제 수직 기호가 떴어요. 직각이다. 근데 누구하고 직각이냐? 우리가 이제 요 밑에 선에다 붙였으니까 얘하고 직각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지금 요 아이콘, 똑같은 아이콘이 어디 나와요? 여기 나오죠. 지금 얘하고 직각이라는 의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인벤터에 이제 저런 부분들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저러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 직각이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이제 수평 수직을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설정해서 바꿔줄 수 있는데, 이제 기본이 얘는 이제 인벤터는 직각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걸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 스케치 작업 끝나고 나면 그 설정을 바꿀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 저렇게 직각 방식으로 수평 수직을 표현해 주는 게 되게 싫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개인적인 취향으로 직각 방식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싫더라고요. 전 수평 수직이라는 개념이 더 좋지. 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작업성도 차이가 좀 나기는 해요. 자, 어쨌든 이제 직각이 표시된 상태에서 대충 위로 끌어올려서 클릭하고, 자, 요 뒤로 빠질게요.
뒤로 빠져서 여기서도 대충 빠지고 이제 여기 직각. 여기도 직각 표시되는 거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직각기로 나왔고 여기에 직각 나왔으니까 얘는 뭐예요? 이 선에 대해서 직각이라고 나오는 거죠 지금. 그래서 클릭 그 다음에 위로 올라와서 또 직각으로 자, 클릭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여기까지 딱 와서 클릭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줄 거고 이제 치수를 이제 개별로 줄 겁니다. 자 치수 기입하실 땐 치수 여기 일반 치수 기입. 자 뒤에 가로치고 D 있는데 저건 안 쓸 거예요. 왜냐면 저건 치수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때 단축키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자 얘를 클릭을 하고 자 여기서 치수를 기입하는데 자 2선에서부터 자 2선 선택하면 치수가 이렇게 나오죠. 2선까지 두 선이 떨어져 있는 거리를 입력을 해요. 물론 이제 점에 대한 좌표를 입력하는 방식도 있는데 점과 점의 거리를 입력하는 방식도 있는데 저는 점과 점의 거리를 입력하는 방식은 웬만하면 안 합니다. 꼭 그럴 수밖에 없을 때만 사용을 하지 웬만하면 안 해요. 요건 나중에 치수 설명할 때 디테일하게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선과 선을 선택해서 두 선이 떨어진 간격을 클릭 여기서 30 이렇게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선이 떨어진 간격도 30 이렇게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이 떨어진 간격도 이렇게 해서 30. 자 그리고 이 선이 떨어진 간격도 여기다 클릭해서 내려놓고 30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스케치를 마칠게요. 자 요건 이제 스케치 요대로 잘 따라서 그리시면 되고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 자 이렇게 이제 화면이 좀 확대가 많이 돼 있는데 축소 시켜줄게요. 휠을 돌려가지고 휠을 돌려서 축소를 시켜주면 됩니다. 휠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확대 축소의 휠 방향에 대해서는 저기 일반 사항 가서 제가 컨트롤 하는 거 설명한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돌출을 걸 겁니다. 돌출. 자, 여기 돌출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명령을 실행을 하고요. 이 그려진 스케치 영역 안에 갖다 대면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렇죠? 이렇게 겉에 테두리를 하면 전체가 다 요 안쪽에 여기를 클릭하면 애매하죠. 애매하게. 그래서 이제 사각 전체를 뽑겠다 그러면 이제 겉에 이렇게 테두리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테두리를 딱 선택을 하면 안쪽에 저 선이 있든 말든 겉에 아웃라인이 다 선택이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 선택된 거 보면 선택된 건 프로파일 전체 두 개가 선택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선택을 하는 건데 이제 겉에 아웃라인을 잡아주면 그 두 개의 영역을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혹시 이제 선택된 걸 취소하고 싶으면 여기 이제 X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저는 일단 취소할 거예요. 취소하고 자 일단은 어떻게 해줄 거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영역 두 개가 있는데 이 영역을 그렇죠? 요 영역이 아니라 요 디귿자로 돼 있는 요 기역자로 돼 있는 영역이 아니라 디귿자로 돼 있는 이 영역을 마우스로 클릭할 겁니다. 이 영역만 잡고 그 다음에 방향은 여기 보면 이렇게 세 번째에 대칭이라는 게 있어요. 자, 대칭이라는 걸 선택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께는 지금 10mm로 돼 있는데 이거는 40으로 제가 바꿔줄게요. 40. 요거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나중에 모델링 쪽에서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돌출에 대해서.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스케치가 사라지고 이렇게 입체 형상이 나옵니다. Shift 누르고 가운데 휠을 꾹 눌러가지고 마우스 움직이면 이렇게 화면을 돌려서 이렇게 물체의 형상을 생긴 형상을 확인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일반 상에 설명했을 때 거기 나왔던 거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여기 홈 버튼 눌러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등각 형태로 갈 거고요. 이제 모델링을 이걸로 끝낼 거는 아니에요. 아닌데 지금 당장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당장은 요것만 가지고 일단 스케치 작업 공간에서 그 투영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서 2D 스케치 작업을 또 시작을 할 건데, 우리가 이제 투영을 하는 건 지금처럼 어떤 입체가 하나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스케치 작업을 할 때, 기존에 있는 입체 형상이 갖고 있는 형태를 갖고 오는 걸 투영이라고 합니다. 일단 입체 형상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이걸 만들어준 거고, 자, 2D 스케치 작업 시작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여기를 눌러줘서, 이제 면을 선택하던가, 아니면 S 해가지고 또 평면을 선택하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S를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평면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평면이 나오는 건 앞에서도 한번 설명드렸겠지만, 일단, 어떤 스케치 작업이
이 인벤터를 실행을 하고 처음으로 실행됐을 때만 평면이 나오지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그럼 그 평면을 선택 못하는 거냐? 그걸 아니고 그 평면은 어디 있냐면 원점에 있어요. 원점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서 확장을 해보면 X, YZ, XZ, XY 평면 이렇게 해서 저기를 이용해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렇게 선택할 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지금 명령 실행 중인데 자, ESC 눌러서 명령 종료할게요. 근데 입체 형상이 생기면 저 2D 스케치 작업 공간으로 새로 이제 진입을 하는데 방법이 하나 더 생깁니다. 무슨 방법이 생기냐면 내가 이제 만약에 난 이 형상이 가지고 있는 이 면에다가 내가 스케치를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내가 마우스로 이 면을 한번 클릭을 하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헤드업의 형태로 간단하게 아이콘들이 쭉 나열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특정 기능들을 해줄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선택 딱 해보면 처음에 얘는 뭐냐? 돌출 편집. 그러니까 돌출이라는 피처를 우리가 썼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수정을 해줄 거야. 그래서 얘를 눌러주면 다시 이제 요게 뜨죠. 돌출 기능 실행할 때. 그래서 거리 값을 바꿔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옵션 값들을 바꿔준다든가 이런 걸 해줄 수가 있어요. 그쵸? 자, ESC로 종료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딱 클릭을 해서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 있는 게 스케치 편집. 이거 스케치 편집하면 이 돌출이 우리가 처음에 썼던 스케치 1을 사용을 해서 한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여기 돌출이라는 피처가 생겼는데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스케치 1을 얘가 갖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그랬던 스케치 1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그쵸? 예. 그래서 이제 만들어준 게 저 스케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걸 확장해가지고 얘를 이제 편집하겠다. 그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마이너스 버튼으로 숨겨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얘만 선택하고 두 번째 아이콘을 딱 클릭해주면 저 스케치를 수정해줄 수 있어요. 자, 플러스 여기 이제 두 번째 아이콘 딱 클릭을 해보면 그쵸? 스케치로 진입을 합니다. 스케치 1로 진입이 돼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네. 컨트롤 Z 해서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여기 홈 버튼 다시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클릭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 스케치를 보이게 함. 그쵸? 스케치가 이제 사용을 하면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저기 숨어 있고 안 보이는데, 안 보인다고 해서 스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스케치는 존재를 해요. 근데, 난 지금 보고 싶은데라고 하면 여기서, 네 번째, 요걸 안 했구나. 스케치 공유. 스케치 공유는 이제 넘어갈게요. 일단 좀 이따 쓸 거니까 스케치를 보이게 함. 요거 딱 클릭을 하면 스케치가 보입니다. 요렇게 보이게 하면 요 상태에서 내가 돌출 해가지고 이 영역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영역을. 그러니까 내가 이 바깥에 있는 요 영역만 썼잖아요. 근데 요 영역 쓰고 싶어 하면 요 영역을 선택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게 이제 숨겨져 있으면 사용이 안 되니까 저렇게 난 나머지 영역도 쓸 건데 라고 해서 선택을 해줄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가시성을 펴줘야겠죠. 자, 다시 가시성 지금 펴져 있는데 끌려면 마찬가지 이면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같은 버튼을 다시 누르면 스케치를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딱 해서 꺼줄 수 있고, 이 가시성이라는 건 여기 스케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여기서 가시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해서 가시성 가도 되는데 뒤에 보면 뭐 써 있어요? Alt V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마우스로 클릭을 한 다음에 Alt V를 눌러주시면 키보드에서 보이게 되죠. 다시 얘를 선택을 하고 Alt V를 눌러주시면 숨겨집니다. 이렇게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클릭해서 다음 여기 플러스 버튼 스케치 작성입니다. 스케치 작성 좀 이따 하고 제일 마지막 거 뭐예요? 작성 마침. 요거는 작성 마침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저게 뭐냐면 이 아이콘이 지금 똑같은 아이콘이 저 위에 보이는 게 있어요. 후처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후처리. 저 후처리라는 거는 제가 원래 이것도 후처리로 안 돼 있어요. 여기도 원래 옛날에 후처리로 안 돼 있었고 저것도 이제 마침이라고 돼 있어요. 저게 왜 마침으로 돼 있냐면 저게 피니시라고 돼 있어요. 피니시. 예, 피니시가 뭐냐면 피니시를 이제 어떻게 번역하냐는데 피니시를 직역하면은 끝났으니까 마침이 맞죠. 예, 근데 여기서 사용된 피니시는 기계적인 용어의 피니시예요. 기계적인 용어에서 피니시는 뭐냐면 후처리입니다. 마감 처리예요. 마감 처리. 어떤 제품의 형상을 다 만들고 이거 마감 어떻게 할까? 그걸 이제 우리나라의 설계적인 용어로는
후처리라고 하죠. 그래서 저것도 저 후처리라고 이 커뮤니티에다가 저 번역 잘못했다고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바꾼 건데 얘만 바꾸고 얘는 안 바꿨네. 그래서 마감으로 돼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후처리에 대한 건데 저건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면에다가 스케치하러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아이콘 스케치 작성 클릭을 하시면 돼. 그러면 자, 스케치 1이 아니라 새로운 스케치인 스케치 2. 그러니까 스케치 피처가 하나 더 추가된 거고, 지금 스케치 작업 공간 우리가 들어오긴 했지만 스케치 1의 스케치 작업 공간이 아니라 스케치 2의 스케치 작업 공간을 들어온 거죠. 얘는 이제 스케치 1하고 연관성은 지금 전혀 없는 애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면도 이렇게 돼 있는 건 싫으니까 이렇게 돌려서 롤로 돌려서 이렇게 오고요. 자, 여기서 이제 투영, 형상 투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자, 보시면 이제 여기 확장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형상 투영, 절단 모서리 투영, 그 다음에 플랫 패턴 투영, 그 다음에 3D 스케치의 투영, 그 다음에 DWG 형상의 형상 투영,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처음에 할 거는 이제 그냥 가장 기본적인 형상 투영을 할 거예요. 형상 투영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 형상이 가지고 있는 요 외곽 라인들 중에 내가 필요한 부분을 쓰려고 하면 투영을 해야 돼요. 그럼 투영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형상 투영을 딱 클릭을 하고, 여기서 난 요 위에 있는 요 선이 필요해. 그래서 얘를 딱 클릭을 하고 나면, 지금 여러분들 눈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요 위에가 약간 노르스름해졌을 거예요. 지금 투영된 거예요. 복잡한 거 없이 그냥 투영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눌러볼까요? 여기까지 눌러보면 여기도 투영해졌어요. 지금 아직 명령이 계속 실행 중이죠. 자, ESC 눌러서 명령 종료할게요. 종료하면 지금 여기 노란색 선이 있는데 잘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시인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좀 여기 확 투영이 됐다는 걸 좀 보여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F7 한번 눌러볼까요? F7은 뭐냐면 이제 요 단면 그래픽 슬라이드라고 해서 이제 형상하고 겹쳐 있는 부분에서 형상을 이제 내가 지금 선택한 스케치 단면을 기준으로 슬라이싱 잘라서 이제 가리고 있는 것들은 이제 숨겨주고 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F7을 딱 눌러보시면 이렇게 바뀌는데, 이렇게 바뀌어도 크게 시인성이 좋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안 보이면 이쪽을 좀 확대를 해보세요. 확대해 보시면 그게 크게 이제 달라지진 않는데 미묘하게 이제 요 노란색 선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저게 이제 형상이 수정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얘는 어떤 상태냐면, 제가 두 선을 선택한 거니까 여기는 선이 그려져 있고, 여기는 선이 그려져 있고, 나머지는 선이 하나도 안 그려져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형상을 봤을 때 이렇게 다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얘네들은 안 그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원점도 이 투영이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원점은 이제 저 스케치 바깥에 있고, 우리가 스케치 들어갈 때마다 원점 표시가 되는 이유는 투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단점이 뭐라 그랬어요? 얘를 선택하고 델리트로 지워주면 지워진다는 게 단점이에요. 마찬가지로 투영한 것도 이렇게 선택해서 델리트로 지우면 지워줄 수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 사라졌죠. 컨트롤 Z로 다시 살릴게요. 이렇게 됐다. 요거 좀 명확하게 보려면 여기 보면 이제 솔리드 본체가 있는데, 자, 얘를 솔리드 1이라고 있는데 오른쪽 클릭해서 가시성 눌러가지고 꺼주시면 노란색 선이 명확하게 보이죠. 제가 선택한 두 개의 선만이 투영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형상을 투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인벤터를 사용하면서 형상을 투영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지금처럼 수동으로 내가 어떤 형태를 투영을 할 거야 일일이 선택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동 투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동 투영의 방식도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하나는 옵션 쪽에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것하고, 하나는 내가 그릴 때 해줄 수 있는 것하고, 그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일단 지금 투영된 거, 자, 저게 이제 구속 조건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F8을 눌러서 구속 조건을 표시해 줄게요. F8을 눌러주면 여러분들이 구속 조건 기호에서 보면 이제 요런 기호, 그리고 원점도 제가 투영된 거라고 그랬죠? 요런 기호. 원점하고 지금 같은 기호들이 붙었죠. 저게 뭐냐? 기존에 갖고 있는 입체 형상 아니면 어떤 다른 형상에서 투영을 해서 갖고 온 요소다. 얘는 이제 형상은 아니지만 원점이라는 요소에서 투영이 돼서 갖고 온 거고, 얘는 형상이 가지고 있는 선들이 투영돼서 갖고 온 거다. 얘도 이제 요걸 선택해서 델리트로 이제 지워주면 노란색이 이렇게 우리가 선 그릴 때 나오는 선처럼 저렇게 바뀌죠.
얘는 더 이상 이제 투영된 요소가 아니라서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죠. 움직여요. 끝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일치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되죠. 요거 이제 마저 델리트 지워주면 아예 분리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투영이 된다는 건 저희가 잘 확인을 했고, 자, 요거는 이제 수동 투영이에요. 다 선택해서 지웠습니다. 원점만 살리고. 자, F9 눌러서 구석 조건 보이는 건 다시 껐고요. 그럼 이제 자동 투영은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솔리드 1번 선택하고 Alt V 한번 눌러볼게요. Alt V 해서 다시 항상 보이게. 그리고 그래픽 슬라이스는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F7을 다시 눌러서 슬라이스는 끄겠습니다. 단면 치권 끌게요. 자, 그럼 자동 투영 방식의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제가 이제 어떤 선을 작성하겠다. 그래서 선 선택을 할게. 선 선택하고, 여기 이제 요 끝에다 딱 붙이고 싶어.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녹색으로 저 위에 선이 표시가 되죠. 네, 녹색으로 표시가 돼요. 녹색으로 이렇게 딱 갖다 대면 표시가 되고, 한번 갖다가 마우스를 떼면은 잘 표시가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녹색으로 잘 표시되고, 여기서 이제 마우스 갖다 대면 이 점이 여기 딱 붙는 순간이 있는데, 요 붙을 때 딱 클릭을 해주고 난 다음에 요 밑에를 찍을게요. 밑에 선에도 녹색 표시됐죠. 표시되고 나서 딱 붙은 다음에 딱 클릭을 해주고 나면, 자, ESC 눌러보면, 여기 보면 딱 마우스로 클릭하면 이제 선이 보이죠. 요거 마찬가지 여러분들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솔리드 1 선택하고 Alt V 눌러볼게요. Alt V 눌러보면 위에 선과 아래 선. 제가 형상 투영이라는 기능을 지금 실행을 안 했잖아요. 전 뭐 했어요? 난 선 그리고 싶으니까 선이라는 명령을 실행을 했어. 대신에 선의 끝을 아까 형상이 가지고 있는 요 위에 붙여주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자동으로 형상 투영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자동 투영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인벤터의 경쟁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랑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일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전 인벤터의 이 방식을 싫어합니다. 저는 오히려 솔리드웍스 방식을 더 좋아해요. 그럼 솔리드웍스 방식은 어떻게 하냐? 솔리드웍스 방식은 이렇게 요 선에다가 여기 형상이 가지고 있는 데다 얘를 딱 찍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 없이 얘랑 얘 두 개 없이 그냥 얘만 그려져요. 대신 여기 딱 붙어요. 근데 인벤터는 이 형상 투영이 안 되면 못 붙입니다. 이게 인벤터의 단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지금 제가 필요한 거는, 자, 여기 솔리드 1 선택하고 Alt V 다시 가시성 키울게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그린 거냐? 나는 요 영역이 필요해. 그래서 내 프로파일은 이렇게 사각형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여기를 선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자란 게 뭐예요? 여기 이 선이 없죠. 그럼 이 선은 투영이 자동으로 안 되죠. 이 선은 형상 투영 눌러가지고 내가 한번 얘를 선택을 해서 투영을 해줘야 돼요. 자, ESC. 자, 여기서 솔리드 1 여러분들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Alt V로 끕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필요로 하는 영역은 이 영역이야. 이 영역이 구성이 되긴 했어. 근데 스케치에 보면 뭐예요? 잔선이 남죠. 저는 이걸 싫어해요. 스케치가 내가 원하는 형태로 딱 정의가 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게 그럼 이거 잘라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르기 안 잘립니다. 인벤터는 못 잘라요. 투영된 선을 자를 수가 없어요. 인벤터는. 근데 이게 제 기억이 잘못됐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솔리드웍스가 마지막에 생긴 2020 버전이니까 솔리드웍스는 형상을 투영을 해도 얘가 잘려요. 이게 이제 어디서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하느냐, 이 투영한 객체에다가 구속 조건을 어떤 식으로 붙이냐의 관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인벤터의 특징이 좀 이게 뭐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절대적으로 단점이 아니라 제 취향에선 단점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또 오히려 이 방식을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F8 눌러서 구속 조건을 보이게 할게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투영된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투영 자체가 구속 조건이에요. 그러면 투영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인벤터는 지금 이 상태가 맞아요. 왜?
얘는 이 선 전체를 투영을 한 거잖아. 근데 어떻게 얘가 잘라질 수가 있니? 투영이란 조건이 남아있는데. 인벤터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웍스는 대체 뭐가 다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웍스는 이렇게 투영을 하면 투영된 게 구석 조건으로 남질 않아요. 투영된 게 구석 조건으로 남는 게 아니라 이 솔리드웍스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선을 하나 똑같이 그리고 바깥에 있는 형상하고 동일선상에 있는 구석 조건이 붙어요. 그러니까 스케치 구석 조건으로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선상이라고만 한다 그러면 이 선이 원래 있는 형상선하고 동일한 선상에만 있으면 되지 길이가 다르든 말든 뭔 상관이야. 왜? 얘는 투영이라는 조건이 아니잖아.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스케치할 때 어떤 우리가 이제 이후에 이제 여기 작성해 있는 거 다 배우고 이후에 수정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수정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인벤터를 사용해보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치수값을 줬는데 내가 수정을 통해서 어떤 선을 수정하니까 이 치수값이 날라가. 치수값이 사라져버려. 그래서 다시 줘야 돼.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인벤터가. 그럼 웍스는 어떻게 되느냐? 웍스는 다 구석 조건의 일부로 그걸 변환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잘라내고 변환을 해도 인벤터보다는 치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적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 방식은 저는 솔리드웍스를 훨씬 좋아해요. 물론 이제 그 방식이 무조건 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저는 사용하는데 문제 없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인벤터 이 방식이 이게 좀 지저분하게 남아서 그렇지 사용하는 데는 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 뿐이에요. 네, 그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어. 깔끔하지 못한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인벤터 유저하고 막 제가 한참 솔리드웍스 유저로 활동을 할 때, 막 싸웠던 것 중에 인벤터 공격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너네 스케치 항상 지저분하게 나오잖아. 그게 스케치가 뭐니? 깔끔하지 못하게. 관리하는데 짜증나 죽겠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인벤터 유저가 말을 못해요. 깔끔하게 안 되거든요, 자기도. 근데 그 인벤터 유저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렇지만 작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긴 하지? 예, 이렇게 나오죠. 작업하는 데는 문제 없어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개인적인 호불호다. 어쨌든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굳이 막 자르려고 하는데 안 잘린다고 막 승질을 내고 있으면, 그렇죠. 좀 애매한 거에 간혹가다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형상을 투영을 한 선이 이렇게 크로스돼 있어. 근데 내가 이 형상 투영한 선에서 어디만 쓸 거냐면, 난 이제 여기서 내가 추가적으로 선을 딱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그려가지고 나는 이 영역만 쓸 거야. 얘가 투영된 선이야. 그러면 이 영역만 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선이 있고 이 투영된 선은 요만큼만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쪼개져. 그럼 내가 이제 요 반대 요 영역을 쓴다 그러면 이 영역이 또 둘로 나눠지는 거야. 그럼 이 영역을 둘로 안 나눠지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선을 구성선으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게 투영된 선이니까 잘라내지 못하잖아. 구성선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점선 형태로 표현되는 구성선으로 바꿔주면 여기가 또 뚫려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선을 다시 그려. 제가 그 인벤터 사용자 공격할 때 항상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야, 여기 선 다시 그려야 되잖아. 이게 안 잘려가지고. 그럼 이제 할 말을 못해요. 그렇긴 하죠. 인벤터 사용자가. 이제 인벤터 사용자가 저보다 이제 후임이었어요. 인벤터 좋아하는 애가. 걔는 이제 온리 인벤터가 최고야. 저는 솔직히 말하면 솔리드웍스가 최고야가 아니라 솔리드웍스가 내 취향에 맞아. 였고, 인벤터도 솔리드웍스랑 별반 다를 거 없어. 그냥 다 쓸 수 있어.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 친구가 하도 인벤터가 최고고 인벤터 아니면 안 되고 막 솔리드웍스는 별로 안 좋고 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승질이 나가지고 회사에서 솔리드웍스 쓰고 있는데 자꾸 솔리드웍스라서 안 좋아요. 솔리드웍스라서 안 좋아요. 아니 회사에서 인벤터 쓰고 있는데 솔리드웍스에 대해서 솔리드웍스 쓰기로 결정이 나가지고 쓰고 있는데 거기서 자꾸 인벤터는 이게 좋은데 이 얘기 하고 있으면 뭐야, 일하자는 얘기야 말자는 얘기야. 회사님이 결정해가지고 솔리드웍스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걔가 그게 얄미워가지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냥 맞춰서 일해라. 그런 뜻으로. 어찌됐든 이런 이제 특성들을 가진다.
근데 저게 이제 못 쓸 건 아니에요. 다 인벤터도 다 쓸 수 있는 거고 이제 그 다 방법이 있는 거죠. 제가 말한 대로 단지 이제 스케치가 좀 이렇게 지저분해진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이제 어떤 요소를 그릴 때 그 형상의 이제 일부를 저렇게 선택을 하면 저렇게 자동 투영이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컨트롤 Z로 취소하고 나갈게요. 이 선 그린 것까지 다 취소하고. 그렇죠? 자, 컨트롤 Z 계속 눌러가지고 어디까지 가니? 제가 너무 많이 했네요. 컨트롤 Z 계속 눌러가지고 스케치 2 만들기 전까지. 저 스케치 1만 있는 상태. 이 상태로 올게요. 네. 자, 컨트롤 Z 계속 눌러서 이제 저 상태까지 돌아왔는데, 혹시라도 이제 컨트롤 Z 너무 많이 해가지고 힘들다라고 하시면, 그냥, 여기서 스케치 작성 해가지고 막 그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그냥 마무리하고 나오신 다음에, 그냥 스케치를 선택하고 델리트로 지우세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선택하고 델리트로 지우셔도 됩니다. 자, 저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저희가 선을 그릴 때 자동으로 투영이 됐잖아요. 그럼 이게 무조건 다 자동으로 투영이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저거는 이제 예전에 제가 스케치 옵션 초반에 설명할 때 거기서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 옵션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저게 안 됩니다. 그때 이제 거기서 그 옵션 설명을 해서 뭔지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지금 따라 하시는데, 저는 이게 형상 투영이 선을 그렸는데 잘 안 되는, 똑같이 안 되는데요? 그러신 분들은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어디를 확인해 봐야 되냐면, 저기 보면 도구 탭을 누르시고 응용 프로그램 옵션 들어오셔야겠죠. 자, 여기서 스케치 탭을 선택을 하시고, 지금 보시면 체크되어 있는 걸 보셔야 돼요. 곡선 작성 시 모서리 자동 투영. 요게 있죠. 곡선 작성 시 모서리 자동 투영. 지금 체크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체크를 끌게요. 끄고 적용 누르고 그 다음에 닫기 누르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이면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 클릭하고, 자, 롤 시켜줄게요. 롤 시켜주고, 자, 선 해준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선에다 갖다 댈게요. 자, 일단 처음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이쪽 선에 내가 갖다 대도 저 선이 녹색으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왜? 투영시킬 수 없어요. 이렇게 되죠. 투영이 안 되니까, 자, 이거 제가 어떻게 솔리드 1 선택하고 Alt V 눌러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투영이 안 됐어요. 안 됐고 여기는 여기서 이제 벗어나죠. 이렇게 거기에 일치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솔리드웍스보다 안 좋아하는 게, 솔리드웍스는 저희가 투영이 안 돼요. 안 돼. 근데 붙어는 있어. 그러니까 형상만 가지고 붙여놓을 수는 없어요. 이게 인벤터의 단점이에요. 형상 어느 포인트에다 저걸 붙이려면 그 포인트는 반드시 투영이 돼야 돼. 근데 솔리드웍스는 형상이 그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면 투영이 안 돼도 지금 이 스케치에 그 부분을 투영시키지 않아도 걷다 갖다 붙일 수 있어. 네, 이런 차이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솔리드웍스 단점이 없냐? 솔리드웍스 단점이 있어요. 아까처럼 제가 사각 영역을 쓰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선을 다 그려줘야 돼, 일일이. 투영을 시키던가, 내가 수동으로 투영을 시키던가, 일일이 그려줘야 되던가. 자동 투영이 안 되니까. 자, 어쨌든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저 옵션을 꺼놓으면 불편하겠네요. 그쵸? 일단은 어떤 형상인데 내가 포인트를 붙이겠다 그러면 불편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켜놓고 쓴다. 근데, 그러면, 켜놓고 써있는 게 훨씬 좋네요.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켜놓고 쓰면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어찌됐든, 이제, 여기, 솔리드 1 선택하고 Alt V. 그래서 다시 띄워놓고, 자, 저 옵션을 껐는데 여기 붙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수동 투영 하셔야겠죠. 형상 투영 눌러서, 이 선 투영하고, 그 다음에 내가 수동으로 줘야 돼요, 조건을. 자, 여기 일치. 해서, 이 점은 여기에 일치하고, 이 점은 여기에 일치하고. 이렇게 무조건 내가 수동으로 줘야 돼요. 다시 솔리드 1 선택하고, Alt V. 어찌됐든 저찌됐든 무조건 이렇게 투영이 돼야지만 붙여줄 수 있다. 이게 이제 인벤터의 단점인 거죠. 자, 컨트롤 Z 빠져나갈게요. 자, 그리고 컨트롤 Z 해서 스케치 3에서 지금
완전히 빠져나가겠습니다. 스케치 3이 사라질 때까지 컨트롤 Z해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자, 그 옵션은 일단은 저는 켜놓고 써요. 켜놓고 쓰니까 일단 킬게요. 다시 가서 도구 이용 프로그램 옵션. 자, 곡선 작성 시 모서리 자동 투영 체크를 해주고 요게 돼 있어야지 하는 거고, 혹시 저 따라 하실 때 안 되신 분, 저 선 저렇게 자동 투영 안 되는 건 요거를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설명드릴 거. 세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은 스케치 작성 시 편집을 위한 모서리 자동 투영이라는 게 그 밑에 있어요. 이거를 이용해서 투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학생들, 저한테 배운 학생들 말고 거의 대부분 다른 분들한테 배운 학생들을 보면은, 다른 분들한테 배운 학생들은 거의 이거를 켜놓고 써요. 왜 이걸 켜놓고 쓰느냐? 제가 오토캐드 강의할 때도 얘기하지만, 강사님들이 뭘 오스냅 같은 거, 오토캐드 오스냅 같은 거, 오스냅 전부 다 선택해가지고 세팅해놓고 쓰게 하는 분들, 그런 분들 있죠. 그리고 또 하나, 트림할 때 엔터 2번 쳐가지고 화면에 그려져 있는 모든 경계를 다 절단 모서리를 선택하게 하는 거, 제가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강사들이 왜 한다 그랬어요? 본인이 편해요, 수업하기. 왜? 이거에 대한 이해를 시킬 필요가 없어요, 학생들한테. 강사가 그냥 나오는 대로 대충 해. 네가 원하는 결과 나올 때까지 노가다를 뛰든 뭘 하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켜놓으면 어떤 얘기가 안 나오냐면, 저처럼 이제 요거 안 켜놓고 요거 켜놔야지 됩니다라고 하면은, 수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전 돼요, 전 안 돼요, 전 안 돼요, 전 이러니까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 중간에 몇 번씩 몇 명씩 계속 이거 질문해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세팅 설정 안 돼 있잖아. 이거 설정 안 돼 있잖아. 계속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리고 투영이 잘 안 돼요. 투영하는데 이것도 마우스 컨트롤하고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 마우스 여기 갖다 대는 게 거리가 약간 어긋나 버리면 자동 투영이 안 돼 버려요. 그러니까 마우스 컨트롤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해도 모서리 자동 투영이 잘 안 돼. 그러면은 그걸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요걸 해버리는 거예요. 스케치 작성 및 편집을 위한 모서리 자동 투영. 요걸 해놓고 적용, 그 다음에 닫기. 요렇게 해요. 자, 요렇게 해놓고 제가 이면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스케치 작성 눌러가지고 들어갈게요. 자, 들어가자마자 겉에 파란색으로 막 이렇게 쭉 보였죠, 이 외곽 형태가. 자, 롤로 돌려주고, 자, 솔리드 1 선택을 하고 Alt V로 끌게요. 시작하자마자 닫아요. 자,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아까 제가 했던 작업이 이거잖아요. 이거 해서 어디만 쓴다 그랬어요? 여기만 쓴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어쩔 수 없어. 얘는 어쩔 수 없어. 얘는 필요해. 근데 얘는 필요해요? 얘는 필요해요? 얘는 필요해요? 얘는 필요해요? 얘는 필요해요? 안 필요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 강사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안 필요해도 있어도 상관없잖아. 왜? 이거 있다고 해서 이 영역 못 잡는 거 아니잖아. 이게 그 사람들 얘기예요. 자, 근데 만약에 회사에서 내 밑에 직원이 이렇게 해왔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왜? 이만큼의 용량을 왜 더 낭비를 하는데? 그러니까 강사들은 뭘 몰라요? 일을 몰라요. 강사들은 뭘 몰라요? 작업을 간단한 거밖에 안 해. 부품이 많이 나와야 전산환경 기계도 기능사에 들어가는 부품이지. 거기 있는 구매품까지 다 해봤자 부품 개수 10개, 20개밖에 안 돼. 파일 용량을 따질 필요가 있는 그 강사들이? 없지, 본인들 입장에선. 그러니까 그 강사들은 뭐냐면, 이 학생들이 자기 일랑 있을 때는 요걸로 충분하니까 문제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수업할 때 질문 좀 하지 마. 얘들아, 제발 나한테 질문하지 마. 귀찮으니까. 이거 아니야. 뭐 안 된다는 얘기 좀 하지 마. 이거 아니야. 왜?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안 나오거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이거를 자동으로 이렇게 투영되게 하는 게 난 좋아. 라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작업의 양이 간단한 거야. 진짜 전산환경 기계도 기능사 수준의 그거밖에 나는 평생, 회사 가서도 평생 그러고 그거밖에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해도 문제 하나도 안 생겨요. 근데 우리 회사가 다루고 있는 부품이 그렇게
뭐 10개, 20개로 끝날 것 같진 않아. 다 조립하면 뭐 100개는 넘을 것 같아. 이러면 이러지 마세요. 나중에 부품 다 모델링 조립하면은 컴퓨터가 막 버벅 거려가지고 못 버텨요. 이거는 가장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럼 저희는 아직 학생이니까 학생 때는 이렇게 하는 습관을 들여도 상관없겠네요. 학생 때 오히려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뭐예요? 학생 때 불편하게 하세요. 불편하게 하다가 나중에 편하게 작업하는 거는 되게 쉬운데, 왜요? 일이 편해졌으니까. 불편한 거가 익숙해지지 않으면 나중에 편하게 작업하고 불편한 거 하라 그러면 짜증 되게 나요. 못해 먹겠어요. 네, 여러분들 회사도 빡센 회사를 갔다가 엄청나게 빡센 회사를 갔다가 운이 좋아가지고 이직을 했는데 좀 널널한 회사로 갔어. 그러면 그 회사 생활을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내가 회사 생활을 들어갔는데 겁나 널널한 회사야. 처음 회사는 막 쉬는 시간도 많고 근데 뭐가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옮겼는데 겁나 빡세. 그러면 그 회사 생활 못 버텨요. 왜? 자꾸 이전에 이렇게 안 빡셌는데 이전에 이렇게 안 빡셌는데 이렇게 힘들지 않은데 이런다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직장 생활도 처음에 빡센 데를 하는 게 나아. 자, 어쨌든 그런 이유에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선택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방식을 쓰지 말아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컨트롤 Z로 빠져나갈게요. Z. 자, Z로 빠져나가서 스케치 이제 3번 없는 상태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도구 운영 프로그램 옵션 가가지고 자, 저는 얘를 무조건 끌 겁니다. 저는 이거 질색해요. 보트레 자동투영. 저는 저건 질색이에요. 자, 그래 놓고 적용, 그 다음에 닫기. 그래서 이제 저런 옵션에 영향을 받는다. 스케치 자동투영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자동투영을 쓸 거면, 이제 저런 게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혹시 남의 자리 갔는데, 자동투영이 안 되네. 그러면, 얘가 그 설정 바꿔놨구나. 그런 것들은 이제 이해를 하고 계셔야겠죠. 그러면 이제, 근데 이런 걸 하지 마세요. 남의 자리, 어쩔 수 없이 남의 자리 가서 일을 했어. 근데 얘가 자동투영 설정을 꺼놨어. 그러면은 가장 최악의 비매너인 사람은 뭐냐면 설정과 자동투정을 켜놔. 그래 놓고 일 다 하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안 돌려놓고 그냥 가. 그러면은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자리 빌려준, 2번 다시 그 자리 안 빌려줘요. 만약에 이게 꺼져 있다 그러면 깔끔하게 그냥 그때 그 남의 자리 빌려서 일하는 거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수동 투영을 하세요. 그게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3가지 방법으로 투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니까 모델링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모델링 스케치는 수정 안 할 거고요. 지금 이제 홈 버튼 눌러가지고 이 상태로 온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스케치, 그러니까 요 표면 딱 클릭을 하면 스케치 가시성 있죠? 얘를 클릭을 해가지고 스케치를 보이게 해줄게요. 왜냐면 이 스케치를 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모델링을 할 거예요. 그대로 이용을 해서. 자, 스케치 이렇게 보이면은 이제 여기서 돌출. 3D 모형으로 와서 돌출 해가지고 요 영역 잡을 수 있고 요 바깥의 영역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2개. 네, 잡았어요. 갑자기 이렇게 나왔는데 요건 이제 닫고. 자, 그래 놓고 이제 저를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시작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사이가 꺼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근데 이제 얘를 딱 클릭을 하시고 어디를 찍냐면 요 윗면을 딱 찍어요. 윗면을 딱 찍으면 요렇게. 그리고 지금 요게 대칭으로 돼 있는데 한쪽 방향 기본값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제가 요 윗면을 찍었잖아요. 윗면에서부터 40mm가 이렇게 올라오는 상태로. 그래서 위가 이렇게 가려지는 형태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확인. 눌러줄게.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돌출 1 위에 요 스케치 1 이게 없었거든요. 이게 없었는데 이게 생겼어요. 스케치 1은 얘가 요 안에 있었죠.
안에 있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상한 마크가 딱 튕겼는데 저 마크는 여러분들 처음 보는 게 아닐까요? 핸드폰 보다 보면은 내가 이제 뭐 웹페이지나 그런 거 보다가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 공유 버튼 딱 보면은 요게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스케치 공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스케치를 지금 뭐 돌출 1과 돌출 2 얘도 스케치를 쓰죠. 두 개가 같이 쓰게 되면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스케치 공유라고 해요. 근데 이 스케치 공유라는 표현을 인벤터만 써요. 이런 표현을 인벤터만 쓸 거예요. 아마 솔리드웍스는 공유라는 표현을 안 쓰고 공유는 할 수 있는데 공유라는 저 별도의 표현을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요새 밖에 쓸 수도 있지만 제가 쓸 때는 그냥 공유했어요. 아무 말 없이. 어쨌든 저희 공유인데 공유하는 방법도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컨트롤 Z 하겠습니다. 컨트롤 Z. 그러면 이제 공유한 거 됐고 이제 스케치 가시성 지금 보이는데 컨트롤 Z 한 번 더 눌러서 가시성도 안 보이게. 자,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제가 설명하다 만 게 있어요. 자, 여기 딱 클릭하면 여기 요 세 번째. 이거 나중에 한다 그랬죠. 스케치 공유. 얘가 스케치 공유예요. 이제 가시성을 키고 이 스케치를 사용을 해가지고 공유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내가 스케치 공유야 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가시성 킨 것처럼 보이죠. 보이면서 먼저 올라와요. 네,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돌출.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요 윗면을 선택. 그럼 거기서부터 40mm 기본으로 올라왔죠. 기본 값으로 확인.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도 뭔 차이인데? 뭔 차이일까요? 스케치를 가시성을 키고 사용을 해서 공유가 걸리는 것과 스케치 공유라는 걸 굳이 따로 해가지고 하는 것과 뭔 차이일까요? 예.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오토데스크가 이런 식으로 자꾸 어떤 명령들을 어차피 같은 거잖아. 근데 왜 두 개로 나누나? 이게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오토데스크에서 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를 거라고는 뭐가 다르냐면 얘가 먼저 나오느냐 나중에 작성되고 나서 나오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걸 두 가지로 나눠? 그러니까 솔리드웍스가 제가 그랬잖아요. 공유를 할 수 있어. 공유를 할 수 있는데 공유라는 게 없어. 기능이 없어. 그럼 솔리드웍스는 어떻게 하냐면 얘 처음에 했던 게 어떻게 했어요? 가시성을 키고 그렇죠? 스케치의 가시성을 키고 그 스케치를 사용을 했어. 그러면 솔리드웍스는 그게 바로 공유야. 그게 바로 공유야. 그러니까 우리는 공유라는 기능을 따로 제공하지 않아. 그렇게 하면 되잖아. 뭐가 달라? 공유를 하고 쓰나 가시성을 키고 쓰나 뭐가 다른데 왜 그걸 따로 해? 이게 솔리드웍스고 오토데스크 제품은 뭐예요? 공유라는 개념이 따로 있네? 얘 별도 기능으로 빼야지? 그러니까 가뜩이나 3D CAD들은 명령이랑 이런 것들이 복잡하고 많고 다 알아야 될 것도 많아 죽겠는데 왜 자꾸 이걸 세분화 시키냐 이거지. 똑같은 건데 그러지 말아라. 이러면 사용자만 짜증난다. 그냥 가시성을 키고 하든가 아니면 무조건 공유를 가지고 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잖아. 왜 이렇게 만들어? 사용자만 짜증나게. 네, 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로 이제 공유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유해서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 스케치가 계속 보이면 그렇잖아요. 이게 자동으로 안 꺼져요. 선택을 하고 Alt V 눌러가지고 그냥 가시성을 꺼주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어차피 공유는 이제 솔리드웍스처럼 저 그냥 공유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가시성 하나로 처리를 하는 게 더 훨씬 나은 것 같아.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할게요. 몇 가지를. 자, 일단은 요 윗면을 선택을 해서 여기서 스케치 작성을 눌러줄게요. 스케치 작성, 스케치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죠. 그럼 이제 지금 자동 투영이 꺼져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제 윗면이 이제 요 형태는 아니었죠. 이렇게 파져 있는 복잡한 형태가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선을 그려가지고 자동 투영을 해볼게요. 자, 선을 그려가지고, 자, 요 위에다가 딱 갖다 대면 녹색이 떠요. 방금 전에 떴었죠. 이 상태로 클릭을 하고 쭉 밑으로 내려볼게요. 내려 하다 보면, 쭉 보다 보면 중간에 걸리죠. 녹색, 방금 녹색 나왔죠. 네, 녹색. 이게,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네? 나와요. 자, 이게 장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단점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싫어해요. 왜 싫어하자면, 내가 얘를 쓸 거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제 여기서 이 점을 찍고, 요 끝에 점을 찍을 거야. 그냥 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올 거거든. 근데 이제 제가 방금 마우스 어떻게 움직였어요?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왔죠. 굳이 돌아가지고 왔어요. 돌아가지고 왔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내가 이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바로 내려오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걸려요. 한번 이렇게 걸릴 때가 있어. 툭 하고 걸렸어. 걸리고 나서 이제 쭉 빼면, 지금 이제 구속 조건 보이시죠? 구속 조건이 누구한테 걸리냐면, 얘한테 걸려요. 중간에 한번 걸리면. 자, 이러다가 또 쭉 내려올게요. 쭉. 내려와서, 어딨니? 여기 단은 잘 안 잡히네요. 여기 중간에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요쪽에 있으니까 안 잡히겠구나, 요거. 중간에 한번 이렇게 또 걸렸어. 그래 놓고 또 밑으로 수직으로 딱 내려오면 누구한테 걸려요? 쟤한테 걸려요. 그래 놓고 마지막에 여기서 툭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한테 걸려. 얘가 투영이 돼버린 거야. 자, 제가 본체 꺼볼게요. 본체 솔리드 1, Alt V 눌러서 꺼볼게요. 이거 뭐야? 얘 왜 투영 안 됐어?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일부러 이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근데 저게 진짜 내가 의도치 않게 저런 현상이 무의식적으로 생겨요. 특히 지금은 형상이 좀 단순하니까 좀 덜한데 형상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든 해소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얘는 나올 필요가 없는 애잖아. 얘는 나와야 되는 애잖아. 얘 나와야 되는 거잖아. 중간에 이런 것들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선생님 그 옵션을 끄시면 되죠. 그러면 다 수동 투영 해야 되잖아. 그건 또 불편해. 그러니까 솔리드웍스는 아싸리 수동으로 해야 돼. 투영은. 투영을 내가 자동으로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물론 이제 솔리드웍스도 전체 형상을 자동 투영해주는 기능은 있어요. 그건 옵션에서 똑같이 설정할 수 있어요. 있는데 이제 이렇게 그리면서 중간에 자동 투영해주는 거는 기본적으로 솔리드웍스는 안 해줘. 그것도 옵션에 있나? 옵션에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걸 자동 투영을 꺼놔도 형상에다 붙일 수 있어. 그게 솔리드웍스의 특징인데 인벤터는 투영이 안 되면 형상에 붙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자동 투영을 끄자니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자동 투영을 켜놔도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이게 완전히 계륵이야. 안 쓰자니 뭐하고 쓰자니 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토데스크도 좀 개선의 여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불편한 현상. 이제 요런 거 주의하셔라. 네, 그걸 설명하려고 이제 위에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설명할 거예요. 자, 컨트롤 Z, Z 해서 스케치 3 또 완전히 빠져나가고요. 자, 돌출 2까지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도구로 가서 응용 프로그램 옵션을 가서 자 여기서 스케치 작성 및 편집을 위한 모서리 자동 투영 얘를 체크해 볼게요. 자 그리고 확인. 자, 저거 체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 플러스 누르면 지금 투영되는 거 확인하셨나요? 네. 잘 확인 안 되죠. 자 솔리드 1 선택하고 Alt V. 자 이렇게 투영되죠. 저거 이해하셨죠? 제가 지금 뭘 하려고 저걸 보여드리는지 이해하셨죠? 내가 선택된 면에 있는 형상만을 자동으로 투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부에 요거 이제 질문 많이 하는 게 Alt V 다시 살릴게요. 많이 하는 게 자동 투영이래 전체 영상 자동 투영이라며 얘네들은 왜 투영 안 해줘요?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건 안 돼요. 왜냐면 선택된 면이 지금 2면이잖아. 난 2면에다 스케치를 하겠다. 요 윗면에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면이 갖고 있는 가장 아웃라인, 최외곽 라인만 따주는 거지, 그거랑 떨어져 있는 다른 면에 있는 형상까지 따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 무조건 수동투영으로 따셔야 돼요. 수동투영으로 형상투영해서, 자, 착, 요 모서리,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따지죠. 좀 귀찮으면 이렇게 하는 것도 있기는 해요. 컨트롤 Z. 자, 형상 투영해서 모서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요 면을 선택해도 돼요. 면 딱 선택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딱 투영됐죠. 근데 단지 이제 저는 싫어하는 게 여기에 이제 부분적인 선이 이렇게 겹쳐요. 선 겹침이 발생을 해요. 제가 이제 오토캐드 할 때도 제일 싫어하는 건데, 이렇게도 선 겹침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면 선택해서 투영이 작업성이 빠르긴 한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선들이 불필요하게 중첩이 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하세요. 저건 이제 용량과 관련된 거니까 용량 줄이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하시면 되고, 어쨌든 저런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이제 뭐가 어찌 됐든 수동 투영을 해야 된다. 컨트롤 Z.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여드릴 거는 이제, 컨트롤 Z로 이제 다 빠져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스케치 시작을 눌러줄 거예요. 스케치 S. 스케치 시작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뭘 해줄 거냐면 여기서 평면을 선택을 할 거예요. 여기 보면 XZ 평면. 자, XZ 평면은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요 특정 면에 있는 게 아니라, 정중앙에 있죠. 요 하단에 있는 요 높이, 40 뺀 거의 정중앙에 XZ 평면이 있어요. 자, 얘를 선택을 할게요. 자, 얘를 선택하고 스케치로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솔리드 1 선택하고 Alt V 눌러서 가시든 꺾게요. 지금 제가 옵션 바꿨나요? 옵션 안 바꿨죠. 지금 우리 전체 영상 자동 투영인 상태죠. 네, 확인할게요. 자, 도구 응용 프로그램 옵션, 스케치 작성 및 편집을 위한 모서리 자동 투영이 지금 체크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투영을 안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내가 선택한 면이 어떤 형상 중간에 걸치고 있으면 아무것도 투영 안 해줘요. 어떤 형상이 가지고 있는 끝면이어야 돼. 마지막 면이어야지 내가 선택한 면의 아웃라인을 따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면을 선택을 하면 형상의 끝면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형상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투영 자동으로 안 해줘. 무조건 수동으로 투영해야 됩니다. 네. 자, 솔리드 1, Alt V. 요런 특징이 있다. 그쵸? 내가 중간에 있는 면을 선택을 했더니, 그쵸? 지금 우리가 선택한 게 요거죠, 요 면. 요 면을 선택을 했더니, 이 면은 이 형상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면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자동으로 투영해 줄 수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지금 이 면에 이 형상이 지나가고 있잖아. 형상이 지나가고 있는 이 아웃라인 면을 투영해 줄 수 없어? 라고 하면 뭐예요? 수동 투영해 주면 되잖아. 그쵸? 스케치 가셔서 여기서 형상 투영해 가지고, 자, 나 이 선 투영되죠? 이렇게 딱 중간에 나 이 선 투영되죠? 근데 나 저거 일일이 다 투영하기 귀찮은데? 그러면 뭐가 있냐면 형상 투영 절단 모서리 투영이라는 게 있어요. 절단 모서리는 지금 그림에도 나오죠? 내가 어떤 평면, 작업 평면이죠? 작업 평면을 선택하면 그 작업 평면을 지나가고 있는 형상의 단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섹션이라고 하죠. 섹션 형상을 그대로 투영을 해줘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쫙 여기를 지나가는 이것들이 쫙 다 자동으로 투영이 된다. 이제 그게 바로 뭐다? 절단 모서리 투영이다. 요 두 번째 것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 플랫 패턴 투영입니다. 플랫 패턴 투영. 그럼 플랫 패턴 투영은 뭔데? 가 되죠. 플랫 패턴 투영은 지금 여기 이렇게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돼요. 지금 회색으로 나오잖아요. 선택이 안 돼요. 안 돼.
왜 얘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뭐냐면 판금이 돼야지 돼요. 근데 우리 아직 판금은 안 들어갔죠. 네. 그러면 설명 안 할 거냐? 아니에요. 판금 들어가서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판금 작업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새 작업을 열어야 돼요. 자, 이거 그냥 이대로 그대로 두시고, 자, 컨트롤 N 눌러서 새 파일 작성해주고, 판금, 영어로 뭐? 시트 메탈. 자, 시트 메탈을 선택을 합니다. 시트 메탈의 기능을 여러분들한테 다 지금 설명을 할 거냐? 아니에요. 그냥 저걸 설명할 수 있을 정도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작성. 눌러줄게.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S 눌러가지고, 2D 스케치 작업, 그 다음에 XY 평면을 선택합니다. 자, 그래 놓고 선, L이죠. L 하고, 자, 여기서 쭉 이렇게 수평으로 빼는데, 자, 대충 한 20mm 뺄게요. 20. 자, 그리고, 엔터. 그리고 나서 선 쭉 이어서 그릴 수 있는데, 얘는 요 25인데서 요 끝난 점으로 다시 마우스 갖고 온 다음에, 여기까지 갖고 왔으면 제가 뭐 할지 여러분들 예상 가시죠? 자,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자, 오른쪽으로 수평하게 뺐다가 밑으로 꺾어서, 그렇죠. 정확하게 반원. 4분의 1원이죠, 4분의 1원. 그래서 요게 X 표시랑 딱 이렇게 추론선이 딱 걸릴 때까지 이렇게 뺄게요. 빼고, 여기서 수직하게 쭉 밑으로 뺄게요. 자, 요거 길이는 한 10mm? 예, 10mm 정도. 그리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끝낼 거니까, ESC 눌러줄게요. ESC 눌러주고, 요거 반지름만 정해주겠습니다. 치수 눌러가지고, 여기 클릭하고, 반지름은 5로 줄게요. 그리고 지금 얘는 완전 정의가 왜 아니지? 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아마 수직 조건이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직 구속 조건 자, 선택을 하고 얘를 클릭을 해서 수직 조건 들어갔네? 들어갔으면 왜 그러지? 이게 탄젠트도 들어갔을 텐데 탄젠트가 안 들어갔네. 얘랑 접한다가 안 들어갔네요. 왜 안 들어갔지? 이거는 접하는 걸 따로 줄게요. 접선 해가지고 이 원하고 이 선하고 접합니다. 이렇게 주면 완전 정이 들어갔네. 자, 이 상태로 하고 마무리.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판금 형태를 뺄 거예요. 자, 판금 형태 뺄 때 뭐 할 거냐면 여기 보면 컨투어 플랜지 이거 선택해 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선이 스케치된 게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거에 되고 뭐 일정 두께가 주어집니다. 일정 두께가 주어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건드릴 거예요. 저 옵션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는 나중 일이에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시트 메탈 판금을 다루는 영역에 가면 그 강의에 가면 거기서 다룰 거고 일단 지금은 그 어떤 것도 설명 안 드립니다. 이 두께는 판금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판금 규칙에 의해서 주어지고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저 판금 규칙이라는 게 있는 게 저는 인벤터에서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 판금 규칙을 맞춰야 된다는 게 솔리드웍스는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좀 불편하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줄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뭘 해줄 거냐면 요 윗면에다가 스케치를 할 거예요. 윗면에다. 자, 그래서 윗면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스케치 작성 눌러줄게요.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아까 봤던 여기 확정해보면 플랫 패턴 투영이 어떻게 돼요? 활성화가 되겠죠. 예. 플랫 패턴이라는 게 어디에서 사용되는 기능이냐? 판금에서 사용되는 기능이에요. 플랫 패턴이라는 게. 플랫 패턴은 뭐냐면 아까 봤던 이미지에도 좀 나오겠지만 여기 홈 버튼 눌러서 이렇게 등각으로 볼게요. 지금 보면 얘가 갖고 있는 면이 이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면이 있고 이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개의 면을 평평한 평면이 되게 다 펼쳐놓은 상태를 플랫 패턴이라고 해요. 즉 투영을 해주는데 어떻게? 얘네들을 여기 지금 휘어서 꺾여 있는 애들까지 다 같은 평면으로 펼쳐가지고 내가 투영을 해줄게가 플랫 패턴 투영이에요. 자, 그래서 선택해서 플랫 패턴 투영하고 어디에 줄 거냐? 얘도 투영해줘. 이렇게 나오죠. 얘도 투영해줘.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마무리 눌러주면 이렇게 됐다. 자, 이 본체 꺼볼까요? 여기서 본체.
이거 선택하고 Alt V. 처음에 이거는 자동 투영 지금 제가 켜놓은 상태니까 자동 투영 됐고, 그 다음에 그 라운드 져 있는 부분 펼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있는 수직하게 돼 있는 평면 부분까지 연결되면 이렇게 된다. 이제 흔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전개도죠. 전개도를 스케치 형태로 투영을 해준다. 그게 뭐다? 자, 여기 스케치 2 더블 클릭해서 편집으로 들어가고, 그게 바로 플랫 패턴 투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건 닫을게요. 닫고 저장 안 할 겁니다. 확인. 아니요. 자, 그거다. 그러면 이제 얘에선 안 되냐? 얘에선 그게 안 되냐? 당연히 뭐 눌리지가 않는데. 될 리가 없죠. 예. 그래서 무조건 이건 이제 시트 메탈로 들어가야지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D 스케치의 투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차피 이 형상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자, 마무리 짓고 나갈게요. 마무리 짓고 나간 다음에 다 지우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선택하고, 여기까지 Shift 눌러서 선택을 하고, 델리트 눌러서 지울 거고, 스케치가 남아있는 거는 스케치가 공유로 빠져 있었잖아. 얘 선택해서 델리트 지울게요.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할 거엔 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2D 스케치로 들어가야겠죠. 2D 스케치 시작. 해야 되는데, 다음에 할 게 좀 준비 작업이 필요해서 그 준비 작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S 눌러서 들어갈 거고요. 제가 이제 XY 평면, 여기를 선택을 할게요. XY 평면 선택하고, 여러분들도 지금은 XY 평면 저랑 똑같이 선택을 하세요. 똑같이 선택을 하시고, 저랑 이제 표현되는 형태를 좀 맞출 필요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뭘 그릴 거냐면, 자유곡선을 그릴 거예요. 자유곡선. 그래서, 스플라인. 제어곡 시점이 있고 보관이 있는데 보관으로 하겠습니다. 자, 보관 선택하고요. 자, 원점에 갖다 대면 녹색으로 나오죠. 이렇게 하고 대충 그리세요. 대충 지그 제그 형태로 대충 그릴게요. 자,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에 홈. 자, 이렇게 그렸는데 얘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저 곡면을 만들어 줄 거예요. 아예 그냥 입체로 만들어 버릴까? 자, 다시 지금 아직 마무리 안 졌죠? 자, 여기서 정면도 눌러줄게요. 아예 입체로 만듭시다. 입체로. 스플라인에서 선 선택하고 원점에서 수직하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평하게 오는데 요 위점 한번 마우스 갖다 댔다가 밑으로 쭉 내리면 이렇게 추론선 걸리죠. 그래서 수평하고 위치 맞춰서 해주고, 세 번째는 요 위점 찍어서 이렇게 해줄게요. 치수는 주지 마세요. 자, 이 상태로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고 돌출할게요. 돌출. 이렇게 해서 확인. 원래 그냥 저거 서페이스 면으로 만들까 했는데 아직 뭐 여러분들이 서페이스를 배운 단계가 아니니까 서페이스 면까지 만들기 좀 그렇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2D 스케치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스케치 피처를 만들 건데, 자, S 눌러주고 평면은 이제 어디를 잡을 거냐면 여기 보면 XZ 평면 요걸 잡고 요걸 딱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평면도 돌아가 있으니까 여기 롤 버튼으로 평면도 똑바로 되게 이렇게 해줄 거고, 이 상태에서 좀 간단하게 그리죠. 여기서 보면 슬롯을 그릴 거예요. 중심 대 중심 슬롯을 하고, 그다음에 요 형태 안쪽에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형태 안쪽을 좀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입체 만들어진 형태 안쪽으로 들어와서 찍고 수평하게 대충 찍고, 시선 중요하지 않아요. 요 안에 들어오면 돼요. 이게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게, 지금처럼 바깥으로 나가기만 하지 마세요. 안쪽으로 좀 들어오게 이렇게 해서 자,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중간에 이제 가려지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쪽이 돌출돼 있으니까 스케치 평면보다 높은 데 있어요. 그래서 가려지는 건데, 저거 똑바로 보고 싶으면 뭐 해주면 돼요? F7 눌러가지고 절단해 주시면 똑바로 보여요. 자, 요거 확인하고 그냥 마무리를 할 게 아니라 이제 화면을 돌리겠습니다. 마무리는 하지 말고, 마무리 누르시지 말고 여기 홈 버튼 누르고 화면 돌리고 F7 누른 거 끄세요. F7 다시 한번 눌러서 끄시고, 제가 하려는 게 뭐냐면 요 슬롯 형태인데, 이 슬롯 형태가 지금 여기 있는 요 곡면, 요렇게 S자로 이렇게 돼 있는 요 곡면에 이 슬롯 형태가 딱 새겨져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제가 바라는 거죠.
그렇게 스케치가 됐으면 좋겠어.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뭐다? 여기서 3D 스케치의 투영이라는 거예요. 자, 얘 클릭을 하고, 자, 뭘 해주느냐? 면을 선택합니다. 이면. 그랬더니 이상하게 좀 희미하게 뭐가 보이죠, 이렇게. 희미하게. 그쵸? 딱 이렇게 보여요. 자, 확인. 눌러주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선이 돼 있죠. 자, 평면도 눌러보면 평면에서 봤을 때 완전히 겹치죠. 자, F7 눌러서 꺼보면 예, 그렇죠. 완전히 겹치게. 그렇죠? 그래서 이 형태를 입체 표면에다가 예, 스케치를 해준다. 근데 요거 마무리 눌러서 나갈게요. 마무리 눌러서 나가면 그래서 이제 내가 돌출을 눌러주면 지금 얘를 가지고 돌출을 해줄 수는 있어. 취소. 그럼 이제 입체면에 있는 얘를 가지고 돌출을 해줄 수 있냐? 돌출. 자, 여기서 프로파일 선택된 거 지금 평면에 있는 게 선택됐죠. 얘 X 눌러서 끄고 입체에 있는 아니 그게 얘가 아니라 입체에 있는 이면이라고 선택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뭐 저 돌출할 때 쓰지도 못하는 거 뭐하러 필요해? 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경로 어떤 저 공면을 따라서 저 형태가 저렇게 가는 경로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경로를 쓰는 명령 중에 하나가 이제 스윕인데 스윕 경로, 입체 형상에 이제 새겨진 스윕 경로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많이 쓰여요. 예, 그때 많이 써요. 그래서 필요해요. 이렇게 입체 형상, 꼬불꼬불꼬불꼬불한 입체 형상에 내가 원하는 형태. 지금은 제가 이제 솔리드로 만들어서 단순하게 이렇게 2차원적인 이제 공면인데 이게 이제 물결 치듯이 완전히 3D로 그렇게 꼬여 있는 곳에도 이 경로를 새겨줄 수가 있어요. 그때 사용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입체 어떤 표면에다가 내가 이제 그려놓은 스케치를 투영시켜서 3D 스케치 형태로 입체 경로를 생성시켜줄 수 있다라는 게 그 기능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스케치 5가 따로 있어요. 그쵸? 스케치 5는 내가 요걸 그린 거고, 내가 분명히 방금 전에 작업한 건 스케치 5인데, 5에서 그 기능을 실행을 하니까 3D 스케치 1이라는 게 하나 추가적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얘만 가시성을 꺼면 Alt V. 그렇죠? 이렇게 된다. 얘만 남죠. 얘만 남고 얘를 가지고 돌출. 이 면은 선택이 안 돼. 그쵸? 선택이 안 되지만 어떤 이제 단면을 만들어서 이걸 따라가지고 이렇게 쭉 움직이는 형태. 그것 잠깐 그냥 그것까지 해볼까요? 어차피 시간 지금 많이 늘어진 거. 자, 여기서 솔리드 본체, 솔리드 2, Alt V 눌러서 가시성 끌게요. 끄고, 이거 그냥 저 하는 대로 따라하세요. 하는 대로 따라하시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평면 여기 확장을 하시고, 확장할 필요 없나? 그냥 얘를 선택할게요. 이 평면 위에 있는 요걸 선택을 하고, 자, 여기서 이 선을 선택할게요. 선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점을 선택하겠습니다. 점. 네, 점을 선택하고. 이렇게 만들면, 이제 작업 평면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새로운 작업 평면이 하나 만들어진 거고, 이 작업 평면을 요 안쪽에 갖다 대면 선택 안 돼요. 요 모서리 쪽, 사이드 선 쪽에 갖다 대면 선택되거든요. 선택된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여기다 스케치 그려줄 거고, 이제 여기 보시면 요 점 있죠. 요 점에 맞춰가지고 원 하나 그려줄게요. 중심사각 그릴게요. 중심사각. 두 점 중심, 직사각형의 두 점 중심 해가지고, 자, 여기다가 녹색 뜨게. 녹색 떠라. 여기 녹색이 안 뜰 거예요. 잘 안 뜨면 투영해 주는 게 더 좋아요. 그냥 일반 투영, 형상 투영 해가지고 여기 점 딱 선택해주면 십자 표시 딱 이렇게 나왔죠. 네. 이 상태에서 직사각해서 이 점에다가 딱 지금 이제 녹색으로 바뀌었죠. 그 상태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지금 제가 너무 작게 그렸나? 1mm 1에 1 1탭 1 1탭 1은 재미없으니까 1탭 1.5 이렇게 해서 엔터. 이렇게 사각형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요것도 스윕 눌러준 다음에 스윕 누르면 요 단면 자동으로 선택되거든요. 밑에 있는 곡선 모서리 선택 요거 눌러가지고 얘를 선택하면 선택이 안 되네. 잠깐만요. 요거 선택하고
선택되죠. 이렇게. 요 한계 프로파일 요거 혹시 선택 안 되시면 요거 X 눌러가지고 끄고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요거 클릭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요 선. 이 지금 형상이 가리고 있어서 안 되나? 여기 딱 클릭해서 요 파란 줄 나왔을 때 파란 줄 나왔을 때 여기 딱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선택이 돼서 확인. 작업이 되는 거죠. 이거를 제가 그냥 확인을 했더니 얘랑 합쳐졌네요. 요거 이제 켜볼게요. 솔리드 2. Alt V.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경로를 따라서 쭉 이렇게 된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게 필요할 때, 이렇게 입체 경로를 활용하는 게 필요할 때 우리가 이제 저렇게 입체 형상에다가 해줄 수 있다. 물론 이제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튀어나오게 하는 건 다른 방법으로 더 쉽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다. 그런 방법이 있다. 이런 거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거 하나죠.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제 요건 다 지울게요. 여기서부터 Shift 누르고 여기까지 불축 3까지 델리트 선택을 하고 지워주고 3D 스케치까지도 델리트 지워줄게요. 지워주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 단계는 뭐냐? 2D 스케치 시작 S 누를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XY 평면 선택을 할게요. 선택하면 형상 투영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는 DWG 형상 투영입니다. 이거 하면 이제 끝이에요. 와, 이 영상 너무 길어지는데? 예, 힘들더라도 그냥 참고 보세요. 예, DWG 형상 투영인데, 이거 하려면 DWG가 있어야 돼요. DWG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DWG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DWG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예요? 오토캐드 파일이에요. 오토캐드 파일을 스케치로 갖고 오는 거면은, 이미 여러분들 쓸 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저거는 그냥 오토캐드에서 같이 띄워가지고, 내가 필요한 애들 선택해가지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다 컨트롤 V로 갖다 붙이면 붙어요. 예, 붙어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얘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오토캐드 파일로 도면을 우리가 완벽하게 그렸어. 완벽하게 그렸는데 그 도면을 갖고 와가지고 걔를 기반으로 모델링을 하는데 내가 그 2D 도면, 오토캐드 도면을 내가 수정을 했어. 뭐 길이가 10mm였던 걸 20mm로 수정을 했어. 그러면은 인벤터에서 그걸 활용해서 모델링 안 해도 길이가 똑같이 바뀌어야 돼. 그런 게 돼요? 인벤터 내에서 그게 도면하고 그건 돼도 저기 오토캐드에서 그건 안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회사 제품끼리 묶어서 쓰면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2D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 2D 위주의 회사들은 2D 도면을 먼저 그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3D 그 형상이 필요할 때만 이제 모델링으로 엮어서 하는데 2D 도면을 수정을 했어. 근데 3D 도면은 별도로 수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귀찮잖아. 짜증나잖아. 내가 2D 도면만 수정해도 오토캐드에 DWG 파일만 수정을 해도 얘도 같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럴 때가 있잖아. 자, 그럴 때는 컨트롤 C, 컨트롤 V를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게 안 돼. 그래서 그거 갖다 붙이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자, 컨트롤 Z로 빠져나갈게요. 빠져나가고 그러면 일단 이거 하려면 그 오토캐드에 작성한 2D가 있어야 되니까 자, 이거 예제는 제가 이제 링크는 걸어드릴게요. 제 거를 파일을 공유를 해드릴게요. 공유를 해드리는데 왜냐면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오토캐드를 쓸 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인벤터부터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파일은 공유 시켜드리는데 혹시라도 이제 개인적으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도면 파일이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 거 굳이 다운받지 않고 그냥 본인 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이거 프로젝트 파일에다가 그 파일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삽입을 해볼게요. 그거 삽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보면 관리. 예, 관리 쪽에 오시고, 관리에 보면 삽입이라는 이제 패널이 하나 있어요. 삽입. 여기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가져오기가 있어요. 가져오기. 예. 다양한 캐드의 중립 뭐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가져오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뜨고요. 제가 이제 준비해 놓은 거는 이제 제가 그 CAT 1급 해서 이제 2D 도면 만들었던 거 그거거든요. 이걸 선택을 하고 열기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제 저건 2D니까 마찬가지로 어느 평면에다가 갖다 넣을 거니 붙여넣을 거니를 이제 고르라고 해요. 저는 그냥 XY 평면 선택할게요. XY 평면. 딱 이렇게. 자, 그리고 다음에 요구하는 건 뭐냐면 원점을 어디다 둘 거야. 저는 얘 원점하고 일치시킬게요. 클릭을 해서 넣을 겁니다. 자, 이 구성 요소를 배치하려면 파일이 저장되지 않음.
배치하려는 파일이, 그러니까 지금 파일이 저장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파일 간의 링크를 해석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니까 얘를 저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부품 1이라는 이 파일을 저장 안 했는데 지금 너 넣고 있어. 저거 살려놓으려면은 링크 살려놓으려면 이 파일 꼭 저장해야 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 확인.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들어가죠. 확인.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풀었던 이제 문제가 이렇게 이제 2D 도면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이제 얘 가지고 이제 어떻게 모델링 하느냐, 그건 전 안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콘텐츠를 기획해서 따로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2D 도면을 수정하면 걔도 바뀐다. 그건 나중에 따로 보여줄 거고,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건, 자, 스케치에서, 그쵸? 3D 모형으로 다시 올게요. 그 다음에 2D 스케치 시작. S 눌러주면 되겠죠. S 눌러서, 자, 면을 선택을 할게요. 저게 투영돼야 되니까 이제 정면을 선택을 하겠죠. 정면을 선택을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얘를 활용하려면 내가 필요한 부분만 투영을 해야 돼. 그쵸? 이 선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투영을 하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여기서 DWG 형상 투영,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형태가 있어요. 선 단일 형상이냐, 연결된 형상이냐. 그럼 단일 형상이라 그러면 내가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하이라이트 되는 게 하나잖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결된 형상.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 그쵸? 끝점이 지금 딱 닿아 있는 것들이 다 한꺼번에 쭉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죠. 쭉. 예, 이렇게 되고, 여기 선택하면 얘는 끊어져 있고, 그쵸? 얘는 끊어져 있고, 얘 선택했더니 이렇게, 그쵸? 끝점이 연결되어 있는 거. 자, 얘 선택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고 타원하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연결된 형상. 얘 딱 선택하면, 예, 마름모. 그쵸? 마름모라고 해야 되나? 평행사변형. 네, 평행사변형. 이렇게. 그래서 클릭하면 투영되는 거예요. 저게. 자, X 넣고 닫을게요. 그리고 여기 얘 선택하고 Alt V 가시성 꺼주면 투영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속되는 형상을 투영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 뒷접을 투영해서 또 한 가지 있죠. 요거 블럭. 자, 우리 블럭 하나밖에 없죠. CAT 1급 해보신 분들은 얘가 블럭이에요. 그렇죠? 딱 같아 했더니 여기가 다 선택됩니다. 다른 거 선택되면은 얘네들은 블럭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선택이 하나도 안 돼요. 그렇죠? 오로지 블럭만. 나 이 블럭 갖고 올 거야.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 이제 투영했으니까 X 누르고, 자, 여기서 선택하고 Alt V 해서 꺼주면 이렇게 투영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DW 파일을 삽입을 했을 때, 그렇죠? 삽입을 했을 때 거기서 내가 필요한 형상을 따오는 거, 그게 바로 DWG 형상 투영이다. 나중에 이제 저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델링까지 다 배우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이제 것들을 다 배우고 나면 실제 오토캐드 도면을 수정을 하면 모델링 형상이 수정이 되는 그것까지도 해볼 걸로 지금 컨텐츠는 기획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렇게 된다. 자,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까지 하면 밑도 끝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투영에 있는 5가지 기능을 모두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기존에 만들어진 형상을 스케치로 투영을 해서 갖고 와서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인벤터가 갖고 있는 이 투영에 대한 특성들이나 이거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장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기능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이거 왜 이렇게 만든 것 같아, 이거는 제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절대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난 납득할 수 있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인벤터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찬양하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좋아 그러고 있어요. 그 친구는 실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도 그렇고 그 친구도 그렇고 같이 일하기도 했었고 실무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친구는 제가 인정을 하는 게, 그 친구는 실무하는 사람 중에서 제가 웬만하면 실력 잘 인정 안 해주는데 실력이 되게 좋은 친구예요. 머리 되게 똑똑한 친구고,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 더 똑똑해. 실무 능력 자체는. 그런데 인벤터 찬양. 그러면 그 친구도 나름 인벤터의 장점에서 자기가 이제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갔으니까 그렇게 인벤터를 찬양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단점은 뭐 인벤터의 절대적인 단점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 제 개인적인 취향에 있어서의 단점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되게 영상 되게 길어졌는데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